잠행에 들어갔던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당을 향한 강공 예고하고 있어서 국회 공전 상황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정기한 정치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 윤미향 의원 기부금 의혹과 함께 대북 외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더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포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도 들어와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여 투쟁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고육지책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런데 목소리는 컸지만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국정 파탄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했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행으로 어쨌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이제 임명해 왔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의 거부로 이제 야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기도 했지만 결국 복귀를 통한 뭔가 정치적 협상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이 책임을 다 져라. 우리는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물려주지 않으면 대여 투쟁의 강도를 더 높여가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야의 갈등 진짜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협치 가능성 정말 없는 걸까요?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협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이 양보를 하면 협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협치가 왜 안 되느냐? 관습 헌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법사위원장 얘기를 관행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그동안에 야당이 극구 주장을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비서실장인 노영민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국회에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해 왔어요. 뭐 예외적으로 과거에 한 번 그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진 적이 있어요. 박영선 지금 중기부 장관이. 그런데 그때는 그 대신에 국회의장 자리를 내줬습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야당한테 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지난 한 20-30년 가까이 20여 년 동안 이미 관습 국회법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강탈을 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자로 돌려놓지 않으면 지금 말씀처럼 저는 그것이 반드시 옳은 법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그 협의를 통해서 입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앞으로는 한석이 많더라도 제1당 즉 그 다수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가져간다라고 그냥 합의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냥 다 18개 다 가져가고 또 통합당은 그냥 들어와서 저 상임위원장 자리 없이 지금 당장 급한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가지고 윤미향 사건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처리하면 되는 거죠. 핵심은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각 정당이 자기 입장을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양당 모두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뭐 볼턴 회고록 때문에 대북 외교도 그렇고요. 정의용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의 이 기부금 의혹, 국정조사 카드 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이제 여당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국회 복귀의 명분은 확실히 좀 생기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윤미향 사건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북 외교는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진보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 또는 보수 정권이 추진하는 방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사안을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국정조사의 가능성도 없고 실효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얻을 것이냐는 것인데 단순히 국회 복귀의 명분만 얻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촉매제로 해서 구체적인 정치 협상이 가능한 테이블에 나갈 것이냐. 저는 결국 상임위원장 숫자가 몇 개인지로 마지막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여당은 7개 자리를 이제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조금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상임위원장직을 미래통합당이 가져감으로써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제안한 것으로 여당에게는 뭔가 협상의 실마리를 이제 단초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여야가 합의할 시점이 지금 임박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볼턴 회고록이라는 게 볼턴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도 회고록을 통해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거기에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들이 수록이 돼 있다면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뭐 미국에서도 출판 금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그 회고록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명예훼손을 비롯해서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뭐 출판 금지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수는 있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미 이 법원에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주장한 것들이 국가 안보나 혹은 사실과 상의하는 그런 그것이 있는 것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출판 금지에 실익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 출판이나 표현의 자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수정헌법에 들어갔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저는 그것도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면 그거는 나중에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독자들이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출판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단한 그 심각한 지금 오류를 남기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명백한 잘못된 거나 거짓이 기술돼서 그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건 뭐 당사자가 당연히 분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소송을 제기하고 다 저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전제를 말씀드렸고. 네, 국회가 이제 기약 없이 공전을 하면서 3차 추경 처리도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님께 국회 정상화와 조속한 추경 처리를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여야 원구성 협상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두 사람이 알아서 논의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에 비해 달라진 대안이나 준비가 추가로 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네, 여야의 입장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 3차 추경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6월 말까지 시한이 좀 박혀 있습니다. 대통령도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 이미 이제 국민들에게 알렸고 6월 말까지 끝을 내고자 이제 했는데 6월 말까지 아마 이루어지지 않으면 7월 초에 가서는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김연애 대변인은 이제 얘기대로 전반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니 이런 대목을 김태년 이제 원내대표가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1차 추경에 반영된 190여 개 가운데 집행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 한 67%고 10%에 못 미치는 게 한 13%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3차 추경 많은 뭐 국민들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1차 추경에서 못 쓰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2차 추경은 좀 소진율이 높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에 관한 2차 추경의 핵심은 재난지원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진율이 높은 거고요. 1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다 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3차 추경의 문제인데 지금 그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실제로 투자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부도 추경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데 지금 3차 추경의 핵심 문제는 예산정책처에서도 분석을 해보니 이게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집행률 문제와 그다음에 3차 추경의 소위 산업정책적 효과를 얼마나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느냐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6월 말까지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 말씀하신 사실상 통과되어도 집행이 이게 제대로 그 계획이 안 돼 있으면요 집행률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예. 결국은 남아서 이 실제 추경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정당들이 참 아주 잘 들여다보고 정말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경을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거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인데 그런 부분의 협치가 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조금은 부족한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법의 날 전수식 축사에서 나온 말인데 추 장관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네, 22일 대통령이 협력을 주문을 했는데 법 기술 자신의 편의대로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후 문맥상 뭐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법꾸라지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신이 뭐 법을 잘 활용해서 이용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저런 이제 법무부 장관의 비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공지에 몰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는 국민 의견이 절반, 또 잘못한다는 것이 절반, 이렇게 보면 진영의 대표성을 가지고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찬 그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아니에요. 예. 그때 임명할 때는 다들 최고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입장이 난처하죠.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예, 1년도 안 됐는데 예. 난처하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그 당내에서 자꾸 윤석열 총장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서른 의원도 그렇고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을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 평론가처럼.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럼 왜 자꾸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사실은 지금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기 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지방선거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개각이나 이런 데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과 뭐 정치적인 그 유력자들, 소위 정치적 보스들한테 눈도장 찍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 점은 틀림없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다고 또 확정져서 얘기할 수는 그거는 없을까요? 제가 15년 정치평론 해봤는데요. 예. 제 15년 경험상 예. 그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TV조선하고 관계없습니다. 예, 정가 소식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